요즘 들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지쳐버린 30대 청년입니다.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영업, 특수청소, 장의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어느 곳 하나에도 정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마음도 정신도 마모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어린 시절부터 학우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친척 가족 한 분에게 성폭행도 당했고 가족들에게는 제 친형과 비교하면서 친형만을 편애하는 분위기에 성장하며 어린 시절부터 다른 또래 애들에 비해 성장이 더디다고 가슴앓이를 하다 결국에는 정신과 치료를 어린 시절에 받으며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한다고 한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실수하면 비웃고 만만하게 보고 이걸 또 가족들에게 하소연하면 네가 문제라서 그렇다. 언제까지 그럴래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장애인 등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세상을 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여의치 않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책임감이 저를 아직까지 살려두고 있네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자, 사연 잘 들으셨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참 잔인합니다. 자신들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면 뭔가 약점이 있거나 좀 취약해 보인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공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꿩 농장에서 꿩을 좀 보거나 아니면 까치떼를 봤을 때 약간 약해 보이거나 성격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들을요, 꿩이나 까치떼들이 용납하지 않고 공격해서 죽입니다. 아니면 무리해서 쫓아내고 굉장히 괴롭히죠. 그래서 결국 농장에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런 꿩이나 까치보다도 좀 나으냐? 우리가 이 가장 머리 나쁜 동물을 닭대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조류가 비교적 머리가 나쁘다 해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머리가 좋다는 사람도 자신과는 조금 다른 취약한 사람들을 놀리고 괴롭히고 이지매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속성에서는요, 하등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굉장히 잔인한 내면이지요. 그러면 가족 관계에서는 어떠냐? 가족들도 가족 중에 약한 자가, 심신론이 좀 미약한 자가 있다면 따스하게 혈육으로서 보살피기보다는 무시하고 따돌림하고 나무라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철저히 차단하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가 드라마 이런 데서 봤을 때 약간 가족 중에 좀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그를 돌보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이제 이 세상에 사실상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온 청년이요, 지금 가족조차도 너는 그냥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등록해서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짐작을 충분히 하겠는데요. 자, 보통 이런 사연을 어려우시는 분들이 이걸 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어려우시면 제가 이 상담을 드리기가 좀 쉬울 건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내신 글에서 나오는 정보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좀 어떤 상태인가 추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신이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이 배척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여러 직업을 갖다가 전전을 했지만은 직업에서 다 정착을 하지 못했고 이제 재정까지 어려워졌고 심신이 마모되었다라고 말하고 어릴 때 집단 따돌림, 이지매와 성폭행까지 친척에게 당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 주변에 좀 심신이 약한 자에 대한 사회적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자, 그렇지만 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글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지적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해서 그렇지 글 내용 자체는 매우 논리적인 완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직접적으로 있다. 그래서 뭐 지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는데 영업이나 특수청소, 노가다, 요양보호사 등을 직업을 전전한 거 보면 몸에 있어서 이 장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다만 이 소심한 성격이나 왜소한 체격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인 히키코모리로 좀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분이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자, 히키코모리라는 것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자신감 결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세상과 어울리는 부분을 포기하고 자꾸 안으로만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속성을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히키코모리와 이 정신적인 문제가요, 서로 비슷하지만은 다를 수 있어요. 히키코모리는 자기도 나가서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많은데 용기, 실천력,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등이 부족해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미루면서 은둔이 계속되는 것을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예 친구도 싫고 가족이나 그리고 주변에 친한 유대관계 자체가 싫고 사람이 싫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히키코모리가 아니라 조현성 성격 장애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한데 이 청년이 지금 이야기해온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사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싫은 것 같아요. 가족하고도 싫고 또 친척하고도 싫고 그리고 직장하고의 관계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집단 따돌림의 결과 이렇게 정신과 심신이 마모되어져서 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지만 가족들이 장애인 등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라고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과 치료를 어린 시절부터 받으면서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다. 뭐라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한다고 한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실수하면 비웃고 만만하게 보기만 하고 가족들한테 하소연을 하면 네가 문제라서 그렇다라고 하니 자기가 답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누구도 그리고 친구도 없을 거고요.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에게 현 자기 상태를 냉정하게 자기가 객관적으로 바라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좋은 말과 덕담으로 그냥 적당히 때울 수도 있겠지만 닥터 황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지금 정신적인 병에 걸려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것은 어떤 일도 정비가 없고 관계도 지금 맺기도 싫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단조롭고 그냥 활력이 없이 하루하루 생활만 때우고 사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보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다. 제 힘으로 세상을 살고 싶지만 여의치가 않다. 죽고 싶다 생각도 했지만 책임감이 저를 살려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현성 성격장애일 수 있다는 것, 히키코모리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족하고의 관계도 친밀하지 않고 가족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즐거움도 없다. 자, 혼자서 뭐든 행위를 하지, 자, 어울리는 것 자체가 싫다. 그리고
성적인 경험이 없거나 아예 이 성적인 경험을 혐오한다. 자, 성폭행이라는 문제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 부분을 좀 지나치게 과대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인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우리 세대에서 그런 막 함부로 성적인 이런 그 행동을 하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충격을 받고 그 일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지요. 이 분이 보면 자기 이야기에서도 즐겁고 관심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했지만 그게 뭐다는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또 없다는 게 보편적 특성이에요.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에서 냉담하고 단조롭다는 특성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성격 자체가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 내성적이고 그리고 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이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된다. 여자도 사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그냥 계속 그냥 틀어박혀 있다라는 히키코모리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싫은 상황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히키코모리는 어느 계기가 되면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요, 이 조현성 성격장애라는 부분은 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차마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히키코모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흔히 인구 중에 5%에서 한 8%까지 이런 게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러면 왜 이런 게 형성되느냐? 성격이 형성되는 아동기에 뭔가 이 냉담한 그런 이 주변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당해왔고 정서적으로 좀 빈곤한 환경에 놓여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악순환을 이렇게 거듭하는 방법으로 성장이 되어 오면 조현성 성격장애가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해 왔는데도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아 정착을 못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모든 문제를 이 타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청년이 가족 관계가 원만치 않았다는 사회적 불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따뜻한 가족 관계가 있었더라면 누군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소극적이고 또 자신감이 없어 하는 그런 이 청년을 잘 보살펴 왔다면 이게 지속적인 이 성향으로 악순환되면서 고착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었을 건데요.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버려서 그야말로 이 사람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이게 고칠 수 없는 상황에 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도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약자를 조금만요 보살펴주면 그 사람은 정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이렇게 새끼를 낳았을 때도 같은 한 배에 태어난 강아지들 중에요 선천적으로 약해서 금방 따돌림을 받는 강아지가 나와요. 한 일주일 만에 그렇게 보입니다. 확연하게요. 그럼 그런 강아지들을 잘 보살피면요 그런 강아지도 정상적으로 크고 자신감이 생기지는데 그런 강아지라고 해서요 점점 따돌림을 방치하면요 나중에 그런 강아지들은 커서도 그냥 공격적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입양되어도 버림을 받고 그래서 유기견이 되었다가 불행하게 이렇게 이 최후를 마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청년은 지금 자기의 그런 개선하려는 노력만으로 현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주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라, 장애인 등록을 해라고 말하는 가족들의 입장은 이해는 가지만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좀 더 이 청년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응해 주면서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애정에 기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치료가 필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도 어릴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부분은 이런 성향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강남역 살인사건, 그래서 강남역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본인이 좀 불우한 환경에서 식당에 일하러 갔다가 따돌림을 받고 잘렸다고 생각해서 앙심을 품고 그냥 화장실에서 만난 여성을 칼로 찔러서 죽였죠. 그 지경이 되기 전에 약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고쳤을 건데 아마 그 청년의 환경을 봤을 때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불행한 이런 끝으로 가버렸죠. 저는 이 청년에게 아직 자신에게 진짜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인생은 참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연속이고 어떤 사람은 불운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한요, 책임감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뭐냐? 이 청년이요, 자신의 이런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말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지라도 이 청년은요, 내가 치료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하세요. 자, 그래서 내가 치료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야 장애인이 되든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든 할 수 있지, 단지 히키코모리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동 치료도 하면서 치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요,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것은 암흑의 연속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쌓아놓은 감옥 속에서요, 자기 스스로 갇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구해줄 사람은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의 용기만이 당신을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의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말고요. 본인께서 스스로 지금 치료를 받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닥터왕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일할 필요 없어요. 가족들에게 도와달라 했어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뭐든 결론이 난다. 그래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세요. 자, 그러지 않고 이것저것 해보고 뭘 한다 해봤자 제가 봤을 때 점점 꼬이고 점점 어려워지지 나아질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 정신적 치료 그리고 약물 복용 지속적으로 하고요. 또 약에만 의지하고 그러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 행동 치료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찾고 또 가족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 후에 그 다음에 경과를 보면서 당신의 이 변화를 서서히 모색해 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